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송민곡, 정철이 송민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철이 송민곡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돌이켜보면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대립구조로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래서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선인이 지상계로 추방당한 적강화소, 적강 모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명의 화자가 등장했는데 두 명의 화자가 누구였죠? 감녀와 을려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감녀가 을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을려가 자신이 어떤 한 맺힌 하소연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송강정철 자신이 유배지에서 쓴 시인데, 이 시가 자신이 어떤 억울함 또는 억울하게 추방당한 또는 억울하게 유배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데 대한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고 대응을 시켜볼 수 있어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볼게요. 자, 내 몸이 지은 죄 뇌같이 쌓여지니라고 써요. 자, 내 몸이 지은 죄, 뇌라는 것은 여기에서 중세국어 어휘로 산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몸에 내가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으니, 자,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험을 하랴 라고 해서 지금 옛날과 달리 님이 나를 반기시는 낯빛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나를 반기는 낯빛이 얘와 다르다고 한 부분에서 일단 화자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외부의 탓이나 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화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 뇌같이 쌓였으니 산같이 쌓였으니, 자,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라고 돌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선생님 여기에 단서 있듯이 자, 화자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화자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는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송강정철이 유배지에서 쓴 시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유배를 와 있지만 그것이 임금 군주의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대응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보면 자, 셔러필터엔이 조물의 탓이로다. 여기에서는 나의 탓이라고 했다가 조물주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물주가 누구죠? 조물주? 조물주.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들어낸 사람, 만들어낸 어떤 창조자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하늘이 모든 어떤 만물을 창조해낼 때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끔 만들어냈느냐, 조물주의 탓이로다 라고 하면서 조물주의 탓으로 자, 돌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이런 어떤 님과의 이별 또 님이 나를 버리는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사고하는, 자, 이건 나의 운명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체념하는, 자, 그런 어떤 사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론적 사고관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을려의 어떤 발화가 이어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한다고 했죠? 감녀와 을려가 등장하는데 여기까지가 을려의 어떤 발화가 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을려의 마음속에 맺힌 하소연이 쭉 이어진 거예요. 자, 이어서 감녀의 어떤 발화가 또 이어집니다. 자, 감녀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글란 생각 마오라고 해서, 야, 너무 자책하지 마 라고 해서 감녀가 짧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감녀가 뭐라고 한다고요? 야, 너 그렇게 자책하지 마, 너의 탓이라고 돌리지 마 라고 해서 위로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위로해주는 감녀의 위로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죠. 감녀의 위로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짧게 이 한 문장이 감녀의 발화고, 자, 이어서 또 을려의 발화가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을려의 발화가 자, 두 명의 화자의 발화 중에 비중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려가 마음속에 맺힌 일이 이셔이다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맺힌 한이 많다. 또 내 사설을 들어봐라.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음속에 맺힌 일이 이셔이다라고 해서 또 하소연을 합니다. 자, 어떤 하소연이 또 이어지나 봐요.
자,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라고 했어요. 자, 님을 매셔이셔라고 해서 내가 님 가까이서 항상 님을 보필해 왔다, 모셔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송강정철이 자 조정에서 임금을 군주를 모셔왔겠죠. 자, 그래서 내가 군주였던 임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알거니. 자,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라고 했어요. 자, 물 같은 얼굴이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건 물 같은 얼굴. 물 같은 얼굴. 이 어떤 얼굴이에요? 혈색이 있는 얼굴이에요? 없는 얼굴이에요? 혈색이 없는 얼굴이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렇게 혈색이 좋지 않은 군주, 임금의 얼굴을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걱정하는 부분, 군주를 걱정하는 부분은 자, 우리가 조선 전기가사에서 충효열이 세 가지 윤리적 의식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죠?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어떤 발현이에요. 이런 부분, 임금에 대한 걱정이. 자, 그다음에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운 날씨, 자 그리고 고열,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열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고통과 열이 동반된 그런 어떤 부분은 어떻게 그런 날씨는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역시 걱정이 발현이죠. 자, 군주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의 이 발현도 춘사상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춘한 고열. 자, 그 다음에 추일 동천은 뉘라서 매셨느냐. 자, 그래서 계절별로 이야기를 하죠. 가을날과 자, 그것도 겨울의 어떤 날은 누가 모셨느냐. 역시 걱정을 하는 부분이죠. 자, 추일 동천. 자, 죽조 반조 성매와 같이 세시느냐. 자, 그래서 아침밥과 저녁밥은 제대로 드시느냐. 라는 부분으로 역시 군주에 대한 임금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잘 드러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걱정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걱정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주에 대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의 발현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군주에 대한 어떤 충성심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주에 나와 있죠? 자,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춘한 고열이어서 봄의 꽃샘추위와 여름의 괴로운 더위. 추일 동청 뭐래요? 가을날과 겨울날이 어떤 날씨는 잘 보내고 있느냐. 죽조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 식사와 식사 전에 조금 먹는 죽. 조성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밥과 저녁밥은 제대로 잘 챙겨 드시는지. 자, 그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 모두 군주에 대한 어떤 걱정과 근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성심의 발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충성심의 발현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나긴 밤은 밤의 잠은 어디 자시느냐. 별걸 걱정을 다 하죠. 자, 긴 밤은 나 없이 어떻게 주무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걱정까지 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 걱정을 하는 부분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본사 두 번째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자,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야자하니라고 했어요. 자, 임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알고자 노력했는데 라는 의미예요. 자, 님의 소식을 어떻게든지 알고자 했는데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보면 자, 오늘도 거이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님의 소식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는데 자, 여기 유배지니까 자, 유배지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지 않는데 혹시 내일 올까 기대를 또 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잔 말이냐. 아, 내 마음을 둘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 라는 거예요. 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외에 올라가니. 자, 그러니까 님의 소식을 이제 한양에서 자,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소식이 오지 않으니까 화자가 직접 높은 산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혹시 님의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 오는지 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데 자, 구로는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라고 해서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구름과 안개의 어떤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자 님의 소식을 자 전해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과 안개의 의미를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구름과 안개.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님과 을려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또는 장애물 정도로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방해물로 제시를 했죠. 또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장애물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님의 소식을 전해오는 어떤 사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하라든가 전령이라든가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자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 구름과 안개는 상징적 의미를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님과 을려 사이를 가로막는 여기서 을려는 실질적으로 누구라고요? 화자 자신이에요. 여기서 을려는 자 실질적으로는 화자 자신이죠. 시인이기도 하죠. 시인이 여기서 누구예요? 송광정철이죠. 그래서 자 을려로 이제 시인이 자신을 이제 을려로 설정을 해서 임금과의 어떤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자 그런 어떤 대상물로서 구름과 안개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자 안개는 왜 꼈느냐? 그래서 임금의 소식을 내가 듣고자 하는데 들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자 산천이 어둡거니 이루어를 어디 보며 라고 했어요. 자 산천이라고 해서 역시 산천이라고 해서 그 주변이 어떤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자 주변이 상황 산과 천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산천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유배지의 공간을 자 내가 있는 유배지의 공간이 이렇게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보겠느냐. 여기서 1월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죠. 자 해와 달은 일반적으로 당시 고전 시가에서는 임금이나 군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양 또는 달은 일반적으로 광명 또는 밝음 또는 군주의 어떤 은혜, 은총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임금, 군주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해와 달은 임과 또는 군주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 상황이 이렇게 어두운데 내가 임금과 군주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받겠느냐, 자 전달받겠느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려 하고 있어요. 한치 앞도 내가 모르는데 자 멀리 계신 한양의 소식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군주가 임금이 한성 한양에 있죠. 그래서 지척 가까운 곳의 상황도 내가 잘 모르거니 자 멀리 있는 자 한양에 있는 임금의 소식을 내가 어찌하여 알겠느냐 천리를 내가 어찌 바라보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자 차라리 물가에 가 100일이나 보라 하니 라고 해서 지금 산에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자 왜 산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내려왔어요. 자 어디로 내려왔어요? 물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물가로 내려와서 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노력하나 보세요. 자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둔경 된더이고 라고 했어요. 자 바람과 물결의 상징적 의미도 구름과 안개의 상징적 의미와 유사해요. 자 그래서 보면 바람과 물결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바람과 물결의 의미예요. 그 바람과 물결의 의미는 왜 구름과 안개의 의미와 유사하냐. 여러분 강가에 왔는데 강가에 바람이 세고 물결이 자 높으면 뭐가 뜰 수가 없어요. 배가 뜰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바람과 물결은 직접적으로 이제 혹시 사공이
그런 어떤 전령이나 사령을 태우고 올까? 또는 내가 자 그런 어떤 배를 타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바람이 세고 물결이 높아서 자 나아가지 못한다. 자 님을 찾으러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백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애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로 제시했죠. 자 장애물도 되고 방해물도 왔습니다. 그래서 을련이 어떤 어지러움, 심란한 어떤 마음을 잘 제시했어요. 자 임금을 걱정하고 군주를 걱정하는 어떤 충성심이 발현에 이어서 자 님의 소식을 듣고자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주변의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간 자 그런 상황을 제시했고 자 그런 어떤 실패의 어떤 요인들이 결국은 자 이런 어떤 장애물로서 제시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느냐. 자 여기서 사공이 등장한 걸로 봐서 화자가 직접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자 뭐예요? 자 그런 사공이 있어야 이제 전령이나 사령이 배를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공이 없으니까 배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자 물결이나 바람이 세다고 하더라도 높다고 하더라도 사공이 없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강천에 혼자 서서 디는 해를 굽어보니 라고 있어요. 그래서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내가 바라보니 라는 의미야. 자 지는 해를 바라보니 자 님다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자 그래서 해가 지니까 이제 더 이상 자 님의 소식을 바라볼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으로 제시를 했어요. 더 이상 내가 님의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제 강가에 가서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구나 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사 두 번째 부분으로 을려의 사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을려의 사설로서 제시를 한 이 부분이 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임의 소식을 알고자 산과 강을 배회한다. 자 을려의 두 번째 사설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산과 강을 배회한 장면. 을려의 사설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니에요. 자, 을려의 어떤 발화가 마무리된 건 아니고, 자, 본사 두 번째 부분이 자, 이어진 거예요. 자, 본사 세 번째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자, 본사 세 번째 부분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라고 있어요. 여기 뭐 해설이 잘 나오네요. 자, 초가집 찬자리에 밤중이 돌아오니. 해가 다 지고 밤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해가 다 지고 밤이 됐는데 반벽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느냐. 자, 반벽청등. 자, 여러분 그 사극이나 아니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또는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물을 보면 거기에 이제 푸른 등을 달아놓죠. 푸른 등. 아니면 요새 현대에도 행사장에서 청등을 달아놓죠. 등을 달아놔요. 그 등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청등을 달아놔요. 푸른 등을 달아놔요. 손님을 맞이하고자 할 때. 손님을 맞이하고자 할 때 달아놓기도 하고. 자, 두 번째는 상갓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달아놓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청등을 달아놨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데 여기에서는 화자가 임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님을 기다리는 상황. 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아 있느냐? 자, 오라며 날이며 해 뜨며 바자나니라고 했어요. 계속 중세어가 제시가 되죠. 자, 중세어가 제시가 되는데 자 옆에 보면 자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서성대니. 자 해가 져서 이제 님을 내가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자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자 계속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을 제시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 임을 기다리는 상황을 제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을 보면 적은 덧이라고 해서 잠깐 동안이라고 했죠. 잠깐 역진하여 힘을 다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산에도 올라갔다가 뭐 강가에서 배회하다가 자 하루 종일 님을 찾고 기다리느라 힘을 다 소진한 거예요. 자 역진하여라고 했어요. 자 잠깐 동안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자 잠에 들어서 이 잠의 어떤 기능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꿈에서 님을 보니라고 해서 꿈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꿈의 기능. 꿈.
자,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님을 보지 못하고 자, 잠깐 잠이 들었는데 풋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꿈에서 님을 보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님을 보니 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자, 아름다웠던 님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역시 임금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이것이 곧 충성심의 발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서나마 님을 보니 자, 옷 같은 얼굴이 아름다웠던 또는 자, 건강했던 님의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 있구나, 많이 초췌해졌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꿈에서 본 님의 모습이 초췌하였다, 굉장히 상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초췌한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 있구나 라는 어떤 걱정과 근심의 발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을려의 어떤 발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은 현실 상황은 아니고 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삽자하니라고 해서 자, 내가 그동안 님에게 하고자 했던 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런 어떤 나의 한과 서름과 억울함을 자, 님에게 꿈속에서 다 말하고자 하였는데, 그런 의미야. 자, 말하고자 하였는데 자, 눈물이 발하나니 말싸민들 어이하며 눈물이 자, 나니 말씀을 어찌하며 너무 오랜만에 님을 봤기 때문에 자, 뭔가 말하고자 했는데 자, 그리움과 어떤 자, 그리고 그리움이 어떤 상황이 강했기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해서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어하니 자, 그런 어떤 정의를 다 풀지 못한 상황에서 목이 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메이니까 말을 다 못했다는 거죠. 자, 오련된 개성의 잠은 어디 깨뒀던고 라고 해서 자, 그런 자신이 어떤 하소연과 마음속에 맺혔던 한을 다 풀어냈어야 되는데 자, 풀어내지 못하고 그런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자, 님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다 못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련된 개성의 잠은 어디 깨뒀던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제 개성, 닭 울음소리가 역시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는 방해 요인 요소죠. 이 방해 요소는 결국은 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거죠. 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자, 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꿈속에서 님에게 나의 억울함과 그리고 한에 맺힌 어떤 말들을 쏟아냈어야 되는데 닭 울음소리 때문에 깨어나서 꿈속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현실 세계로. 자, 꿈속에서 벗어나서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런 어떤 꿈속의 요소들, 자, 꿈속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현실 세계로 나오는 이런 요소들이 인몽과 강몽의 과정이라고 해요. 자, 인몽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꿈속으로 들어가는 과정. 자, 그리고 결국은 다시 현실 세계로 나왔을 때, 돌아왔을 때 결국은 자신의 어떤 소망을 다 이루지 못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몽과 강몽의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결사 부분을 볼게요. 본사 부분에 이어서 결사 부분도 을려의 발화가 계속 이어져요. 연속해서. 그래서 어와 허사로다. 다 허사가 됐구나. 나에게 꿈속에서 님을 만날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구나. 자, 말씀을 드리지 못했구나. 자, 허탈함이 잘 드러나고요. 자, 님이 어디 갔느냐. 자, 결에 니래 앉아 잠결에 일어 앉아서 창을 열고 내가 바라보니 자,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구나. 가엾은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구나. 자, 차라리 시어디어. 시어디어라는 것은 죽어서 이런 의미예요. 자, 내가 죽어서 낙월이 돼야 이 시어라고 써. 떨어지는 달이 된다. 그래서 낙월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죠. 낙월임. 자, 떨어지는 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떨어지는 달이 되겠다. 자, 떨어지는 달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내가 살아서는 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달이 돼서라도 님을 만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달이 되면 님이 계신 어떤 한양의 궁궐, 한성의 궁궐에 빛을 비출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의 어떤 만남은 성사되지 못하지만, 자, 빛을 비춰서 님과 간접적으로나마 재회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드러냈고요. 자, 낙월에 이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을려의 발화가 이어진 거예요. 자, 낙월이 되어이셔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자, 님이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춰서 재회하겠다라는 을려의 어떤 발화가 이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을려의 발화가 이어진 겁니다. 을려의 발화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죠. 을려의 발화가 이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을려의 발화가 마무리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길게 을려의 발화가 마무리됐고, 자, 마지막 행에서 이제 갑려의 발화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갑려의 발화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나 보세요. 화자가 갑려로 바뀌죠. 자, 화자가 갑려로 다시 바뀌었어요. 자, 갑려로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신님이라고 해서 각시가 여기에서 을려져. 자, 각신님 다리아카니와 구잔비나 되쇼사라고 했어요. 자, 각신님 달도 좋지만 굳은 비가 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이 되어서 궁궐을 비춰도 상관없지만, 자, 비가 되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의 어떤 재회보다는, 자,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한 거예요. 자, 달빛은, 자, 궁궐만 비출 뿐인데 비는, 자, 님의 옷에 묻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결국은 그런 어떤 달보다는 비가 되어서 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갑려가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제시가 됐어요. 자, 각시님 다리아카니와 구잔비나 되쇼셔라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사는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고자 하는 을려의 어떤 소망, 그리고 갑려의 어떤 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고자 하는 을려의 소망과 갑려의 어떤 맺은 말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갑려의 그 상황이 을려의 어떤 성어가 갑려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을려의 어떤 발화가 중점이 되면서 을려의 어떤 하소연이 송강정철 자신의 어떤 유배지에서의 한과 또는 억울함을 어떤 풀고자 하는 내용과 대응이 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을려가 승강정렬이라는 송강정철. 시인이 정철 시인이죠. 그래서 을려와 송강정철 시인이 대응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학습활동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자, 두 여인을 갑려와 을려로 구분해서 두 사람이 말한 차례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갑려와 을려의 어떤 발화 내용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려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라고 해서 분명히 천상계인 성계에서 내가 봤는데 라고 해서 어디 가냐고 물었죠. 자, 그랬더니 을려가 내 잘못 때문에 나이 탓으로 불렸잖아요. 자, 내 잘못 때문에 임과 이별했다, 헤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갑려가 위로를 해주죠. 자책하지 마, 너희 탓이 아니야라고 해서 위로를 또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을려가 결국은 계속 하소연을 하죠. 그래서 님이 잘 지내는지 또는 자, 산도 올라가 보고 자, 강의도 나가봐서 님이 소식을 듣고자 했지만 실패를 하죠.
자, 그리고 님을 만나는 어떤 꿈을 꾼 뒤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또 허사가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실 세계에서 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죽어서라도 님을 만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나궐을 통해서 제시했고, 자, 마지막 감녀의 발화에서 나궐보다는 구잔비가 돼서, 자, 비가 되어서 님과 다시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감녀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시상이 전개되었다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감녀의 어떤 물음과 을려의 어떤 하소연. 자, 감녀는 대부분 물음과 자, 위로의 어떤 발화를 하고, 자, 을려는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맺힌 어떤 사연과 한을 풀어내는 어떤 발화를 위주로 전개가 됐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달과 비에 주목해서 아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을려와 어떤 감녀의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됐냐? 을려가 차라리 죽어서 쉬어디어 나궐이나 되어서 자, 님이 계신 창 안에 비추리라 라고 했고, 자, 오른쪽에 보니까 감녀가 달보다는 구잔비가 되십시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쉬어디어라고 한 부분은 차라리 죽어서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죽어서라도 님과 재회하고자 하는 어떤 을려의 강한 의지가 제시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예시답을 보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살아서는 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하늘의 달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또는 님과 헤어져서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나궐과 구잔비의 어떤 상징적 의미는 유사한데 어떤 님과의 어떤 직접적 만남이냐 또는 간접적인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정도성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궐과 구잔비의 어떤 의미 차이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나궐을 보면 나궐은 밝고 따뜻한 이미지이다. 자, 또는 시각적 이미지다. 자, 멀리서 임을 비춰준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멀리서 임을 비춰주는 빛이다. 그래서 잠깐 동안 지속된다.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구잔비는 어떻다는 거예요? 임에게 가까이 가 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님과 접촉할 수 있는, 제외할 수 있는 어떤 성질 또는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또는 잠깐 동안이 아니라 구잔비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자, 부분으로 나궐과 구잔비가 자, 님과의 어떤 제외 의지를 드러내는 동일한 어떤 소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성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녀가 마지막 발화에서 을려에게 구잔비가 되려고 한 까닭이 있었죠. 그 까닭은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자, 님에게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알려주라고 달빛 대신 비가 되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달이 되면 여전히 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니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차라리 비가 되어서 임에게 가까이 가라고 한 것이다. 이 부분이 어떤 해석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비가 되어서 임에게 가까이 가라고 한 것이다. 자, 달빛은 멀리서 비춰주는 소재이고 비는 직접 접촉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님과 재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궐은 잠깐 동안이 어떤 지속, 자, 그리고 구잔비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떤 성질, 이런 어떤 성질상의 어떤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좀 어디 못 썼어요? 나중에 올리시는 그때 보고 쓸게요. 그래.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이 작품이 다양한 맥락과 관련해서 모두만들과 함께 활동해 보자라고 했는데 모두만들과 함께 활동하기는 지금 어렵고 1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송민국 창작 당시 처지와 시대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송강정철이 자, 유배를 와서 쓴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당시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왜 유배를 오게 되었는지 자, 그리고 유배지에서 자,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심의 발현이 작품에 어떻게 되었는지 자,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정철은 1583년 48세에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동인이 탄핵을 받아서 1585년 관직을 잃고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동인이 어떤 탄핵을 받았다는 거죠. 유배를 오게 된 이유가 반대파의 어떤 참소를 입어서 탄핵을 받아서 창평으로 유배를 받다는 거예요. 자, 은거생활을 한다. 자, 이 시기에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을 지었다. 자, 사미인곡은 송미인곡의 전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조실록에 다음이 기록이 있다. 자, 1583년 9월 11일에 사관원이 정철은 편협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으로 시끄러움을 선동하여 선비 무리를 분열시키고 기회만 있으면 모함을 일삼는다라고 그를 파직하여 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선조는 정철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데 다만 말이 너무 곧바르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직책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저리에 대하여 초목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이다 라고 하며 정철을 두둔했다. 자, 그러나 2년 후 정철은 다시 탄핵을 받고 결국 파직당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실제의 어떤 사료들을 봤을 때 자, 군주 임금이 정철을 보호하고 아끼고 그리고 중용하려고 했는데 반대파의 어떤 참소, 반대파의 어떤 정철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라든가 아니면 모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직당하고 많은 실제 역사적 사료를 제시를 했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대응을 이렇게 시킨 겁니다. 자, 송민곡에 등장하는 님과 군주와 화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자, 임은 역사적 사료를 통해 봤을 때, 자, 선조이고, 자, 화자는 송강정철 자신이다 라고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번 보면 관직을 잃고 창평에 응거하는 작가의 상황이 송민곡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상배국경을 어찌하여 리별하고 라고 해서 결국은 탄핵을 받은 그런 상황. 자, 탄핵을 받아서 관직을 잃고 궁궐로 나온 상황. 그래서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적강한 이 요소가 자, 시적 요소가 실제 탄핵을 받아서 관직을 잃고 창평이 유배로 온 상황과 대응된다는 거예요. 자, 모첨 찬 자리는 창평으로 돌아가 은거한 상황. 자, 실제 상황과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탄핵을 받아서 궁궐에 나온 상황. 자, 그리고 자, 모첨 찬 자리라는 것은 창평으로 돌아가 은거한 상황과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인. 자, 반대파인 동인이 어떤 참소를 입어서 유배지 왔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작가의 태도. 자, 동인을 빗댄 대상. 자, 반대파를 빗댄 대상은 장애물이 요소가 있었죠. 그 장애물이 요소가 구름과 안개와 바람과 물결이었죠. 네 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 네 가지 요소가 임과 화자 자신을 가로막는 존재 또는 자신임으로 그러한 방해를 극복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어떤 요소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님이 소식을 듣고자 노력을 했지만 이런 네 가지 방해 요소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가로막는 존재 또는 그 방해를 극복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어떤 상황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서 3번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가 송민곡을 창작한 의도가 뭐냐. 자, 억울함을 하소연했다고 했죠. 자신은 잘못한 바가 없는데 참소를 입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인이 자신을 모함한 것에 대해서 군 뜻이 전혀 없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자신은 다른 마음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결백하다. 결백을 주장하였다. 자, 두 번째는 탄핵을 받아 창평에 돌아왔지만 선조를 걱정하는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한 것이다. 선조를 걱정하는 마음이 한결같다. 그래서 충성심의 발현이 굉장히 많았죠. 자, 임금을 걱정하는 선조를 걱정하는 마음이 시에 많이 반영돼 있었죠.
그리고 님에 대한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과 연군 지정. 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님을 연모하는 어떤 군주를 연모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창작 의도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백을 주장했고, 자,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표출하고자 했고, 자, 임금에 대한 어떤 연모의 어떤 정. 자, 일편단심과 연모의 어떤 정을 송강동철이 시 창작을 통해서 송민곡을 통해서 자, 드러내고자 하였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 예.